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보셨어요. 하나는 접속 브라우저의 환경을 하나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 브라우저 사이즈를 체크를 했습니다. 반대로 일부러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런 거죠.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사실 익스플로러면은 반응형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뭐 브라우저 크기 값을 변경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잴 거냐, 아니면 그냥 간편하게 고정형으로 잴 거냐, 이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익스플로러에서는. 근데 제가 써본 결과 익스플로러도 사이즈가 변경됐을 때 내용이 어떤 틀이 잡히게 하면은 좋기는 한데, 애초에 미디어 퀄이나 이런 기능 자체가 쉽게 되지 않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할 거라면 차라리 그냥 고정형으로 그냥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아예 반응형이 불가능한 브라우저입니다 라고 먼저 점검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응형이 가능한 브라우저라면 이 내용을 쓰십시오, 동작하게 하십시오 라고 체크를 하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편할 테니까. 대신에 단점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익스플로러에서 6, 7, 8이 아니라 9 버전 이상부터는 또 반응이 먹긴 먹어요, 미디어 스크린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귀찮은 되게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순서는 뒤집겠습니다. 2, 1이니까.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내용을 밑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응형을 신경을 쓸 거냐 말 거냐라고 체크를 하실 거라면은 여기 위에 있는 자, 디바이스에 아까 뭐라 했어요? 사실 얘가 아니라 false라고 쓸 거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true라고 쓸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return 돌아오는 값이 true냐 false냐를 놓고 봤을 때 점검을 하겠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바깥에서 확인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얘를 바깥으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변수로 만드셔도 사실은 되겠죠. 자, 디바이스 뭐 rwd 체크 이렇게 해가지고, 자, 너무 이름이 긴가? 자, rwd 체크라고 해서 이 아이가 반응형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라면 밑에 있는 기능을 수행해라 라고 사실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내부에 담아주시면, 줄을 담아주시면 돼요. 되는데 저는 이건 안 할게요. 참고하시라고 해놨고요. 자, 가급적이면 익스플로러를 9 버전 이상은 그냥 다 쓰신다라는 가정 하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조건을 제가 체크를 했던 이유는요, 사실 아직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CSS 플렉스 때문이에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익스플로러는 엄밀히 말하면 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묘사를 해드린 겁니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콘솔 로그로 접속 브라우저가 반응형 구현 또는 플렉스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로그가 아니라 사실은 경고성 메시지니까 에러 또는 완전히 에러가 아니라 뭐 원이라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경고의 어떤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요것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지금 false냐 true냐 놓고 봤을 때 false를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앞에 느낌표 하나 붙여주셔야 반대 개념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얘는 아까 있던 사이트 페이지를 그대로 로딩 로컬호스트를 제가 지웠네요. 자, 예제에서 마지막 체크를 해서 보면 아예 안 뜨죠? 왜 안 떠요? 익스플로러에만 뜨게끔 해놨으니까. 즉 익스플로러에서는 접속을 해서 이거 아니네? 확인을 해보시면 자, 뭐가 좀 이상해요. 왜 이렇게 뜨지? 오타 났어요? 네. 있죠. 그러면 여기 경고 메시지를 달아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예 브라우저 화면에 띄우실 거냐 아닐 거냐는 뭐 여러분의 편하신 상태로 쓰십시오. 원 싫다, 그냥 대놓고 보여주고 싶다, 알아서 하면 되십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에서는요, 저는 일단은 위에 거 신경 안 쓰고 밑에 것만 하겠습니다. 자, 접속 브라우저에 실시간 체크를 합니다. 무엇으로? 현재 접속되어져 있는 브라우저의 사이즈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디바이스 크기를 확인을 해서 현재 크기가 몇입니다 라고 그 전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혹시라도 변경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닙니다를 판단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면 처음에는 1920인데 내가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점검을 해주는 거고요. 그때 세로까지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가로가 아니라. 그럼 세로까지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보시면 자, 콘솔 로그로 크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살짝 띄워보면 가로값만 변경이 됐을 때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리사이즈 자체는요, 가로든 세로든 구분하지 않아요. 가로 세로 모든 것들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뭐냐? 그냥 모든 상황에서는 다 변경이라고 뜹니다. 똑같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only 세로가 아니라 가로값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는 거예요. only. 자, 그래서 브라우저의 가로값의 변경만 파악하여 처리할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 모든 가로값을 파악해서 그때마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모든 가로값은 다 파악을 해요. 파악하는 건 맞지만 그때마다 뭐 세로 고침해라 변경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정된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자체가 변경되면 그때 처리하겠다. 이때 처리하는 것은 우리 그냥 쉽게 가자고요.
새로 고침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기준으로, 자,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딱 하나만 점검을 일단 해보도록 하죠. 자, 위에 제가 원하는 디바이스를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뭐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관계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일부러 여기다가, 자, 이거 내부에 나중에 넣을 겁니다. 하지만 우선 여기에, 자, 디바이스라고 쓰고요. 위쪽에 어딘가에 쓴 이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따로따로 써서.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디바이스 타입이라고 저는 쓸 겁니다. 자, 디바이스 타입을 배열로 일단 하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기준으로 놓고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1280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브라우저의 사이즈가 1280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크냐 작냐 이것만 놓고 보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변수 ck라고 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앞에다가는 하나 스몰과 빅으로 하죠. 그냥 스몰 빅. 자, 나중에 이거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사이즈를 비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조건문으로, 자, 함수예요. 함수 내부에다가 디바이스 타입이 1280 잘못 썼네요. width가 디바이스 타입이랑 비교해 놓고 봤을 때 그거보다 작다면 자,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되는 현재 타입 사이즈는 몇이라고 하면 돼요? 스몰이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width라고 쓴 아이를 안 쓰고 return ck의 0번째 값을 반환시켜 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return ck의 1번째 값으로 반환시켜 주겠습니다. 밑에 있는 return은 지워야 됩니다. return이 들어가면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수행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수치를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only 현재 들어가는 아이가 작은 디바이스냐 큰 디바이스냐 이것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 확인해 보신다면 현재는 작은 디바이스입니다. 왜? 1280보다 작잖아요. 사이즈를 줄이면 네, 계속 스몰입니다. 사이즈를 키우면 갑자기 빅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280쯤에서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스몰, 빅, 스몰, 빅, 스몰, 빅. 두 개를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그냥 only 작은 환경이에요, 큰 환경이에요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두 개는 바깥에 쓸 이유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전의 디바이스 환경하고 새로 바뀐 디바이스 환경을 둘을 비교를 해요. 둘을 비교를 했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할 거냐? 조건문으로
새로 고침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보겠다라는 거죠. 이전의 디바이스 타입과 차후에 새로 변경한 타입을 둘을 비교합니다. 이때 같은가 같지 않은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같지 않은가를 볼 거니까 같지 않다면, 동일하지 않다면 뭘 해라? 새로 고침을 해라. 디바이스 환경이 변경되면 새로 고침. 자,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 쓰냐? 리로드라고 하는 아이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리로드라고 쓰면은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위치를 다시 동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리로드라고 안 쓰시고 어떤 분들은 히스토리 0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컨트롤 Z 이전으로 돌아가기, 다음으로 돌아가기, 이걸 써라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값이 달라지는 걸 비교를 하다가 지금 딱 하나 1280이라고 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보다 작니 크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환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몰이었다면 사이즈가 아무리 바뀌어도 스몰이다. 그럼 새로 고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디바이스 환경이 큰 사이즈로 변경이 되면 기존에 있던 아이가 스몰이었는데 빅으로 바뀌면 환경이 달라진 거잖아요. 새로 고침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JS나 이런 기능들로 바꿔서 불러올 수 있게끔 세팅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빅입니다. 자, 빅입니다. 이쯤 되겠죠? 자, 갑자기 아래 콘솔 창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네, 새로 고치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이곳 새로 고치 버튼 요거 F5번 누르면 갑자기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거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안쪽에서는 아무리 움직여도 새로 고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바이스 바뀌는 순간 새로 고침이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내용이 재구성된다. 자, 이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인 몇 가지를 썼어요. 일부러.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제가 아까 없던 거죠. 요 라인 원래 그냥 if를 바로 썼었는데 지금 여기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곳 내부에, 자, 브라우저 내부에 내비게이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곳 내부에는요, 자, 똑같은 에이전트인데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자, 트라이던트 사실 그냥 여기 안에 찾아도 상관없긴 하겠는데 제가 그냥 썼네요. 자, 트라이던트가 뭐냐면요, 엔진 이름이에요. 브라우저를 구동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엔진들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롬 같은 경우는 V8 엔진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는 트라이던트라는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온리 MS 전용입니다. 트라이던트라는 이 엔진이 들어있느냐, 이 기반이 들어있느냐 라고 판단을 해서 마이너스 1은 없다 그러겠죠. 근데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false를 있다, 반대의 기반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존재한다면 이란 내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only explorer니까 당신은 현재 explorer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 놓은 거고, 나머지 기반들을 아까 여러분들은 브라우저의 n까지만 썼었는데 뒤에 보면 추가적인 프로퍼티가 들어있습니다. 키가 들어있는 거죠. 왜? 바꿔놨어요 제가. 앞전에서는 단순하게 배열 형식으로 바꿔놨는데 검사를 하는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는 OPR
EDG,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OPR은 오페라를 말하는 거고 EDG는 엣지를 말하는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에 따른 내용들로 한번 정확하게 명칭을 써라 라고 해놓은 거고, 이때 체크를 해본 결과 순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크롬이 전부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사파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해놔야지 앞에 오페라가 먼저 들어가고 엣지가 들어가고 이런 걸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현재 접속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무엇입니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그래서 뒤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확인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접속했던 어떤 브라우저가 무엇인지, 그 브라우저를 크롬인지 또는 엣지 브라우저인지 이런 거 알려주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많은 브라우저가 존재하죠. 뭐 브라이브라든가 웨일 브라우저라든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까지 점검을 해 보시려면은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는 요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사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따로 안 한 거고요. 그런 아이들,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비발디든 뭐든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이 크롬이라는 아이 기반으로, 크로미움이라는 아이를 기반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크롬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조금 바꿔놨어요. 그래서 배열 형식이 아니라 객체 형식으로 해서 이 뒤쪽에 있는 체크하는 부분으로 검사를 해서 맞다면 해당하는 아이의 동일한 타입으로 확인시켜라 라고, 여기 보면 해당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검사를 해서 실제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이겁니다. 타입을 점검하시라고 제가 바꿔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각각 라인에다가 조금씩 이해하시라고 라인별로 최대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위에 있는 파트는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세 따로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전혀 바꾸지 않고 확인하셔도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놨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로 바꿔서 점검을 해 봐야겠죠.